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가장 많은 교류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의정 경험이 많죠. 경기도 의원도 3번 하고 국회의원 4번 하고 오히려 18대부터 19대가 조금 더 퇴보했고 20대가 더 퇴보했고 21대가 퇴보했어요. 물갈이라는 거는 물을 바꾸려는 얘기인데 어항에 있는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고기만 계속 바꿔놓으니까 결국 뭐 새로 들어온 물고기가 오히려 거기 살던 물고기보다도 적응이 덜 되고 3년 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녀서 우리 당은 이제 알지만 다른 당 의원님들은 사실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해프닝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소띠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1961년생들이 한 14명인가 여야 관계없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번에 아마 국토교통위가 큰 목소리 내지 않고 파행 없이 간 것도 식사를 같이 해왔던 것이 하나의 또 요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에 같이 목욕하는 여야 의원들끼리 아침도 먹고 목욕탕에서 다 뭐 같은 입장에서 탕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일전에 대비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공습경보가 내리고 뭐 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의 일치를 받고 안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중심도 그거 아닙니까?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서 진일보된 것처럼 다시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의원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확실히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8살 때부터 정치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이게 퇴보해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다선으로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가장 많은 교류도 하고 있고 두루 대화가 될 수 있는 여건 누구보다도 의정 경험이 많죠. 뭐 경기도 의원도 3번 하고 국회의원 4번 하고 소위 국회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원내대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의원을 하는 생활 속에서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은 물갈이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오히려 18대부터 19대가 조금 더 퇴보했고 20대가 더 퇴보했고 21대가 퇴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물갈이라는 거는 물을 바꾸려는 얘기인데 어항에 있는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고기만 계속 바꿔놓으니까 결국 뭐 새로 들어온 물고기가 오히려 거기 살던 물고기보다도 적응이 덜 되고 오히려 시행착오가 되고 일본 의원들은 상당히 다선 의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두 번 정도가 여야 축구대회가 좀 미뤄졌었거든요. 거기서도 한 번은 우리 때문에 이준석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됐고 바로 얼마 전에는 민주당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연기가 돼서 양당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날짜를 잡은 게 11월 18일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야 의원들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야 의원들 간에 밥도 뭐 먹는 기회도 많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식사도 따로 하고 왕래가 없어진 분위기도 정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녀서 초선 의원님들은 우리 당은 이제 알지만 다른 당 의원님들은 사실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해프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서 만나니까 이 벗은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까 과거에는 한일 축구대회를 위해서 일본도 갔었지만은 몽골도 갔었고 또 베트남 3개국 의원들과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때 같이 갔던 의원들은 지금도 끈끈하고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같이 이렇게 땀 흘리고 축구하고 그런 속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 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모임이 됐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소띠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1961년생들이 한 14명인가 여야 관계없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이번에 아마 국토교통위가 큰 목소리 내지 않고 파행 없이 간 것도 식사를 같이 해왔던 것이 하나의 또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에 같이 목욕하는 여야 의원들끼리 아침도 먹고 정몽준 소위 목욕당 당수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다 뭐 같은 입장에서 탕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기 대선 출마자보다는 다음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아니고 선거대책위원장들을 공동으로 맡아서 열심히 이렇게 뛰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다만 차기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당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돼야지, 지금 대통령과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사람이 해서는 지금 정권 초기인데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새 논란이 되는 당원과 국민 이 비율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당원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거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일방적으로다가 9대1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더라도 저는 8대2 이상을 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냥 그대로 치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6일인데 사실은 이태원 사태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국가적인 약속이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본 의원들도 그 축구를 통해서 또 양국 관계가 좀 더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타석에서 많이들 표명을 하셨고, 일본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역대 정적은 우리가 우수한데 사실은 또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졌습니다. 최근 전적만 보면은 오히려 일본이 유리한 거죠. 저희 의원들이 한일전에 대비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게임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이 외교 안보적으로 아주 엄중한 그 시절에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치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그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공습경보가 내리고 뭐 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의 일치를 받고 안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현재 지소미아가 중단돼 있지만은 필요한 군사 정보들은 지금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공식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은 조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이 안 돼서 공동 성명서에는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더 개선이 된다면 이 지소미아도 복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잃어버린 5년, 지난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전으로다가 25년 전으로 그 회귀한 듯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는데, 한일 의원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북한의 도발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경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과거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인데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가장 중심도 그거 아닙니까?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서 진일보된 것처럼 다시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협력을 해야 될 숙명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바로 북한의 김정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예측 프로고 독재성이 강한 흔치 않은 그런 스트롱맨들이 지금 그 세 나라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맞설 수 있는 세 나라는 역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무슨 그 북한을 공격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현재의 지형이 변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자국 방위적인 노력이거든요.